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5월 4일 아침 시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장 초반에는 상승세의 모습이 있다가 하락세로 마감하고 끝납니다. 아시겠지만 오늘은 FMC 회의가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죠. 이번 FMC 회의를 통해서 연준은 다시 0.25% 금리 인상을 하면서 5%까지 끌어올렸고요. 우리나라 금리차가 1.75%를 완성하고 끝납니다. 이제 금리차가 1.75 정도 벌어졌는데요. 이 은행주 위기가 얼마 전에 있었죠. 시그니처, 그렇죠? SVB, 퍼스트 리퍼블릭 뭐 이런 은행들이 파산을 해버렸는데 그 위기 때문에 사실 연준이 이제 조만간 금리 동결하고 금리 인하로 갈 거다, 시그널을 보낼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시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월은 금리 인하에 대해 선을 그어버렸죠. 또 시장에서는 이번이 결국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은 결국 금리가 마지막 금리 인상이기를 기대하는 부분도 있었겠죠. 어쨌든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연준은 상당히 매파적이었다라는 것이 미국 시장을 하락으로 이끄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롬 파월은 성명서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결에 대한 결정은 오늘 내려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했고요. 다만 더욱 제약적인 통화 정책이 타당하다면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 여지를 살짝 열어놓고 끝나는 상황이죠. 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진정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과거 사례로 금리 인하는요, 항상 위기가 왔을 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옐런 그린스펀 때는 지표에 따라서 금리 인상과 인하를 가지고 왔다 갔다 시장에 적용한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옐런 그린스펀을 제외한 모든 연준 의장들의 공통점은 금리 인하는 항상 위기 때 왔습니다. 위기 때. 그러면 지금 금리 인하가 와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위기가 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금리 인하의 위기는 결국 침체가 오는가 금융권에 문제가 생기든가 2008년도에는 어떤 리만 브러스 사태가 문제가 됐고 2007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오지 않는 한은 금리 인하는 사실 좀 연준 입장에서 힘들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 높지가 않았어요.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5% 그렇죠? 9%에 늘었으니까 많이 내려왔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결코 낮은 상태가 아니죠. 왜? 원래 목표치는 2%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아가지고 2%까지 올리기 위해서 양적완을 했는데 5%가 되는데 양적완을 할 수 있다? 그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나 기대가 큰 상황이라는 거죠. 만약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상황이 된다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오랜 시간 잘못된 정책을 피다가 문제가 될 때 지금 사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침체가 오는 것 같고 은행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고 있지만 돈을 풀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현재 미국 시장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 입장으로서는 사실 결정하는데 상당히 고달픈 상황이 된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특히 4월달에 유가가 오르면서 유가 평균 달러가 배럴당 평균 80불을 유지하고 있어버렸기 때문에 일단 4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높을 거라는 거죠. 지금 70불이 깨졌더라고요. 경기 침체 위기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거로 해서 70불이 깨졌는데 그거는 다음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달에 다시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준 입장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6월달 보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유가가 좀 내려와서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낮아지기를 바라는 연준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연준이 금리 인상을 일단은 열어놨고 또 그 상태에서 금리 인하는 선을 그었다는 것은 시장 투자가로 하여금 일단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약간 방어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미국 시장을 보시면 나스닥 0.4%, 다우가 0.8% 빠졌죠. 차트를 보시면 다우는 3일 연속으로 음봉이 딱 터지면서 며칠 전 저점으로 다시 다 밀려버렸고 120선까지 다시 밀려버렸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저항대로 작용하면서 밀어내고 있죠. 사실 요 며칠 동안 오르면서 이 월봉을 음봉으로 만들 걸 양봉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음봉으로 가고 있죠. 음봉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일까요? 여기 두 개 양봉 주고 음봉이 나왔는데 여기 두 개 주고 음봉이 나오거든요. 25선이 꺾여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여러 번 했는데 이 22선이 정말 꺾인 게 시장에 얼마나 반영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뭐 그런 말씀 해드리고 싶고요. 나스닥은 근데 오늘 종가가 최저가였네요. 그렇죠? 종가 최저가였습니다. 나스닥 한번 볼까요? 나스닥은 종가가 최저가였네요. 나스닥은 장중에 1% 정도 상승했었네요. 1% 정도 상승했다가 다 밀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어쨌든 약 3, 4일 전에 4, 5일 전에 양봉이 시장을 약간 흔들었던 모습이지만 되돌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의 모습은 사실이다라는 거죠. 오늘 밤 미국 시장 또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현재 미국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주요 이벤트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일단 실적적으로 또 포인트가 맞춰지겠죠. 그 모습이 어떻게 될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 고평가 논쟁. 여러분 그 혹시 에코프로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방송을 했던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에코프로 얘기를 제가 한번 했어요. 이 에코프로가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기서 그렇죠? 꼭지점이 여기 왔고 음봉이 나오고 내려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올라와서 거의 쌍봉이 돼버리고 지금 밀리는 상황이죠. 근데 에코프로에 대해서 매도 의견이 나왔어요. 유진투자증권에서 매도 의견을 나왔는데 그 이유가 2030년 뭐 실적을 선반영한 거다. 와, 2030년 벌써 언제 7년 뒤 얘기죠. 다 선반영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증권사들은 다 중립 의견을 냅니다. 근데 저는 사실 고평가라는 것을 다른 걸 따지지 않고 가격으로 따져봤었거든요. 삼성전자가 실적이 어중간해도 에코프로보다 높죠. 삼성전자가 지금 가격이요 300만원 밖에 안 돼요. 근데 얘는 지금 660만원이거든요. 거의 더블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같은 2차전지 아니잖아요. 그 2차전지 따지면요 LG화학이라든가 LG엔솔로 봐야 되는데 LG엔솔이 56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LG엔솔도 엄청 높은 거죠. 그쵸? LG화학이 560만원 5735 약 한 350만원 정도 됩니다. LG엔솔은 LG화학은 5천원이죠. 액면가가. 하여튼 LG엔솔이 560만원이다. 그걸로 따진다면 LG엔솔보다 에코프로가 더 좋을까요? 이 생각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한번 따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거 본다면 지금 사실 과한 게 아니냐. 외도 의견을 내면서 20만원도 비싸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0만원도 200만원이죠. 사실은.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어쨌든 에코프로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왜 에코프로를 얘기할까요? 에코프로를 얘기하는 이유는 코스닥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스닥의 선두는 아시겠지만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가 밀리면 코스닥도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면 에코프로 삼형제가 너무 많이 올라서 시총률을 어마어마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목이 아무리 올라가도 에코프로가 빠지면 거의 다 밀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에코프로가 고점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매도를 부를 거고 매도를 부른다는 것은 코스닥이 하락할 거라는 걸 얘기합니다. 코스닥이 하락하게 되면 코스피에도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코스닥이 올라오면서 코스피 하락을 멈추게 했던 시장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에코프로의 어떤 이런 매도 의견은 시장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에코프로를 다시 한번 지켜보는, 어저께도 에코프로가 7% 빠지면서 주가를 밀어냈거든요. 오늘 에코프로의 흐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코스피가 다시 간당간당했습니다. 2,500을 2,500 어저께 쭉 2,520 몇 포인트까지 갔다가 다시 다 밀려버리고 끝났거든요. 2,500 싸움을 오늘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아시겠지만 윗끌림 만기입니다. 윗끌림 만기. 이 윗끌림 만기는 사실 누구도 지수를 알 수 없죠. 가장 수익을 많이 낼 수 쪽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게 윗끌림 만기입니다. 그 세력에 의해서. 그래서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코스닥도 거래소도 미국도 흔들리는 모습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렇다면 2,500도 사실은 상당히 높은 가격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